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정희 씨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라는 시 한 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씨 하면 네,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그렸던 시인이에요. 민중의 삶에 대한 연민, 사랑, 그게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그 민중들의 저항 의지, 음, 고통을 포용하는, 고통을 포용하고 맞서는 의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부각했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러낼 때 여성성이 굉장히 강조됐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이었죠. 여성성이라는 게. 어, 그런 시들을 대단히 많이 창작했던 시인입니다. 그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을 때 고정희 씨가 지리산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을 이제 등반을 하다가 실족사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시들을 쓰고 있는 여성 시인이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여성 시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리산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런 고정희 시인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유고 시집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작가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작품들을 이제 유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정희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남은 시들을 묶어가지고 시집이 나왔고, 그 시집의 제목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는 굉장히 마치 자기 죽음을 생각한 성찰한 듯한 그런 시의 제목이기도 했었는데, 그 시가 이번 2020년 EBS 수능 특강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고정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핵심 정리 개괄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유시 서정시는 현대시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요. 성격, 서정적이다. 개인의 정서를 다루고 있을 때 우리 서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역설적이다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역설적이라는 건 여러분 문장상 모순이 나타나야 돼. 문장상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진술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뭐였죠? 우리 상식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두 단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역설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그게? 이렇게. 이런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모순을 만들어내고 나서 결국은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진리를 드러낼 때, 그럴 때 우리가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우리 제목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 하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건 부재하는 건데, 여백은 남는 칸이고요. 요거는 존재의 형태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텐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두 단어를 결합하는 방식의 역설이 사용이 됐고, 우리 보통 역설이 사용됐다 그러면 그 문장이 주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진리를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역설 문장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영탄적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출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잠시만요. 선생님 스피커를 좀 끄고요. 네, 됐습니다. 주제 보십시다. 부재하는 존재에서 탄생하는 여러분 주제에서 벌써 역설 잡히시죠? 부재하는 존재에서 탄생한대 여백이. 그러니까 여백은 곧 탄생한 거네. 그죠? 뭐로부터? 부재로부터 탄생한 거네. 그 여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뭘 전달하고 있다? 깨달음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너무너무 이해가 잘 안 되죠. 역설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이따가 작품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자, 특징 보세요. 다양한 표현법들 활용됐어. 화류. 여러분, 무생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것을 마치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네, 화류 쓰였고요. 영탄, 직유, 뭐뭐,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를 통해서 보조관념과 원관념을 이어주는 직유도 쓰였을 겁니다. 두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 대구죠. 그리고 종결음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복의 구조는 뭘 만든다? 운율을 만든다 라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독백체입니다. 독백체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라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로 인식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전환했으니까 아, 사라지는 것을 플러스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고종희 씨의 특징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죠. 그런 시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 시에서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감탄사도 나올 거고요. 감탄형 종결어미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건 정서가 아니라 여러분 깨달음이야, 깨달음. 별표 3개 하고 가시고요. 깨달음을 전달하게 될 거다. 뭐 슬픔의 정서를 전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걸 전달하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완성 구조입니다. 열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종결어미로 딱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줘서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와 역설적 인식을 통한 깨달음을 의식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전개했다라고 지금 정리해놨습니다. 연기론이 뭔가 여러분, 연기론 여러분 불교의 공사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상 여러분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좀 풀어보면 이렇게 돼. 색즉 시공 공즉 시 색이라. 이게 불교가 갖고 있는 공사상인데요. 이걸 좀 풀어보면 색은요 여러분 있음이야. 있음, 존재. 또 삶, 살아있는 거, 생명 뭐 이런 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은 뭐냐면 공은 없음이에요. 없음. 빌공자죠. 그러니까 부재죠.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삶의 반의 죽음이죠. 죽음. 응? 이게 공이야. 그런데 색즉시공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색은 곧 공과 같고 이런 말이에요. 색은 곧 공이며 이런 말. 공죽시색. 공은 다시 뭐예요? 공은 곧 색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의 공사상이거든요. 응?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생명이라는 것은 곧 뭐로 바뀌어? 죽음으로 바뀌어. 우리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두 죽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죽은 생명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뭐 전생의 인연이나 뭐 이런 전생의 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생하죠. 다시 생명을 얻죠. 그러니까 색과 공이 어떻게 돼? 계속 순환하는 거죠. 순환하는 거. 그거를 불교에선 연기론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불교의 공사상이기도 하고 이거는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직선적이라서 뭔가가 딱 시작이 돼서 여기서 딱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거죠. 생과 사가. 생과 사가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가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도는 거. 그러니까 세계 상태에 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공의 상태로 갔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 거지. 공은 곧 뭐이기도 하니까 곧 색이기도 하니까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게 불교의 여러분 인연설, 공사상, 연기론, 순환운족 세계관 이게 4개가 다 묶여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두리뭉실하게 이게 좀 하나의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얘기한 공죽시색과 색즉시공의 개념 요걸 좀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두신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역설이 있는 거죠. 왜? 공이랑 색은 반대란 말이야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역설이 바탕이 된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가 돼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시의 특징이다. 해제 보십니다. 작가는 미래를 열고 세상을 품는 것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여성은요, 모든 억압을 초월하는 모성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작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었듯 더 나아가 자신이 어머니이기도 하겠죠. 자기 아이에게는 자신이 너에게 해주듯 모든 존재가 모성과 같은 커다란 포용성, 그게 바로 이 작품의 큰 여백이에요.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죠. 큰 여백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 혹은 내 마음의 잡초와 같은 세상의 갈등과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은 인간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사랑으로 보듬어내는데 이때 어머니는 부재하는 대상입니다. 부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뭔가 세상의 잔소리,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 내 마음속에 있는 번민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때로는 막 핀잔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머니라면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부재하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어머니가 있는 무덤에 앉아서 엄마 나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었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날 괴롭혔어 했을 때 정말 말 없이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을 아주 크게 포용해 주는 존재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부재하는 대상으로 이 작품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부재하는 대상인 어머니가 만들어낸 여백을 통한 새로운 창조, 즉 탄생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작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 자, 상황 나왔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 돌아가셨어. 부제죠.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여기 보면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는 어머니 무덤이라고 둥근 무덤을 큰 여백이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여러분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가 여백을 걸어두셨대. 마치 커튼을 걸듯이.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대상의 부재를 부정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걸어두냔 말이야. 그죠? 여백을 걸어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그때 이 말씀보다 큰 여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는 추억과 위안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지 화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서울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엄마의 무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덤가에 앉아. 그리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엄마 무덤을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거는 동안에 엄마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내 마음이 정리되고 정화되는 경험을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한테 어떻게 말해주셨을 텐데 엄마가 말없이 나를 끌어안아 주셨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큰 위로와 추억 속에서 내 마음속이 정화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말씀보다 큰 여백은 어떤 것이었을까? 석양 무렵, 네, 시간적 배경 나왔어. 공간적 배경도 나왔다. 동산에 올라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그 여백 어디야? 엄마의 무덤이죠.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 플러스 마이너스 방생. 여러분 방생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거죠. 방생의 신인물을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대.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비유가 만들어졌어. 이 본문 안에는 없지만 여러분 비유가 만들어진 거지.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 잔소리들이 뭐가 돼버렸어? 물고기가 됐네? 그러니까 은유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방생의 시냇물은 어떻게 됐어? 여러분 우리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시냇물에 놓아주는 거야.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잡았다가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방생의 시냇물이라는 건 자유이며 치유이며 회복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죠? 잡은 것을 놓아주는 거니까 자유고 치유고 회복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건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들가은 대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 자, 여러분, 여기에 또 공감각이라는 표현법이 쓰인 것이 확인이 된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잔소리는 따따따따 누군가가 말하는 걸 내가 귀로 듣는 거잖아. 청각이어야 되지.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 물고기가 돼서 시냇물을 따라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시각인 거죠. 이해되세요? 소리였는데 그 적송밭에서 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들렸는데 그 소리들이 어떻게 됐어? 시냇물을 따라 바다로 들어가는 거.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의미는요. 여백을 통해 무덤에 앉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걸어놓으신 말씀보다 큰 여백을 통해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소멸이 되는 거야. 내면의 정화, 회복,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보다 큰 여백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위안이고 추억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자 보이지 않는 건 원래는 뭐였겠어요 여러분? 온갖 잔소리죠. 이게 뒤에서 다시 팽팽한 바람이 메세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홍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자, 보이지 않았어. 소멸됐어. 부재였어. 그런데 이제 다시 어떻게 돼? 바람으로 바뀌어. 그래서 메세의 발목을 툭 쳤어. 그럼 여러분 여기는 화류가 쓰였습니다. 화류. 왜? 잔소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건 생명이 아니라 무생물이죠. 무생물. 무생물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됐어? 툭 쳤어. 툭 쳤어. 메세이 방목을 툭 쳤단 말이야. 이거는 생물처럼 표현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가 쓰였다? 화류가 쓰였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의미는요. 메세가 바람에 놀라서 훅 날아가는 모습이야. 근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내 잔소리가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람이 되어가지고 메세의 발목을 툭 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부재하는 것이 존재했던 것, 잔소리 존재했다가 바닷물로 사라져. 부재가 됐다가 다시 메세의 발목을 툭 치는 존재가 됐다가 다시 큰 여백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다시 사라져. 부재하는 것으로 바뀌어. 부재가 존재가 부재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큰 여백을 일으켰다라는 거. 세상의 오온과 번뇌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사상 불교의 연기론이 되는 거야. 존재가 부재가 됐다가 다시 존재가 되는 거. 그랬다가 망막궁산 적막하고 외진 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결국 다시 사라지는 온갖 잔소리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1년이.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1차적으로는 위안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듣기 힘든 말, 내가 정말 들어넘기기 어려운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덤가로 간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이러이러한 말을 다 들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말을 엄마에게 건넸어. 엄마가 그랬어 우리 딸 이런 말을 죽은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나 그런 말 들었어 이랬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내 모든 그 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잔소리들이 한 번에 훅 사라지지 않죠. 조금 진정이 됐다가 그런데 엄마 나 그런 이런 말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해를 들어서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힘들었어 얘기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딸 힘들었구나 안아주고 그러면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그런데 말이야 그래 이렇게 또 이랬잖아 얘기하면 그랬구나 다시 여백으로 이렇게 또 잠잠해지고 이렇게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온갖 잔소리들이 싹 내 마음속에서 정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부재 존재 부재 이렇게 순환하는 것으로서 드러내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잔소리들이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됐다가 다시 메스의 발목을 툭 치면서 다시 되살아났다가 이번엔 다시 더 큰 여백, 더 큰 위안을 받고 오솔길로 싹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내 마음속에 온갖 고통스러운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과정 한 번에 툭 사라지지 않아요. 단계를 밟아가면서 다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연으로 넘어갑니다. 오! 영탄적 어조 나왔어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요. 자, 이제 잔소리들은 싹 사라졌어. 그리고 내 뒤에 뭐만 남아있어요? 둥근 여백만 남았어요. 무덤, 이구여, 원간염으로는 정서로는 여러분 뭐야? 정화와 위안인 거 아시겠죠? 이제 내 모든 고통들은 네, 엄마의 위로 속에 사라졌어요. 뒤안길이요. 뭐뭐이요? 여러분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감탄형의 혹격 조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영탄적 어조고요. 함축적 의미는 부재 뒤에 느끼는 추억과 회상의 시간. 아, 엄마라면 엄마는 나를 이렇게 끌어안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예요. 표현법 역설이고요.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는 여백일 거고요. 배경사상은 불교의 연기론이다. 순환론적 세계관이다. 뭐 다 괜찮아요. 그죠? 공사상이다. 다 괜찮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도 아시겠죠?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 여러분 다시 앞이랑 연결한다면 어머니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무덤가에 앉아있을 때 그 어머니 부재가 더 큰 여백이 되어서 내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정화하고 치유하는 존재로서 드러나고 있다 그 얘기야. 이해되시죠?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 내 모든 잔소리 내가 들어왔던 고통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거보다 더 큰 여백이 나를 꽉 끌어안아주는 그 모습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됐죠?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왜? 엄마가 지금 내 옆에는 없으니까. 쓸쓸함 또한 그런데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뭐야?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머니가 더 큰 포용성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 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설이고요. 여백은 탄생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백은 빈 공간인데 어떻게 그게 탄생일 수 있겠냔 말이야. 역설. 여백은 쓸쓸함인데 그 쓸쓸함이 탄생이로구나. 다 같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이런 인식의 전환이야 여러분. 쓸쓸함은 마이너스고 탄생은 플러스니까 인식의 전환을 이룬 거죠. 그쵸? 그래서 부재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라는 깨달음을 드러냈다. 깨달음 별표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쓸쓸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순환론적 세계관이 나타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연은 여러분 여백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연이다. 너무 중요해. 별표 5개 하고 가십니다. 여백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그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쓸쓸함이라는 것이 그냥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이라는 거, 그 부재라는 것은 더 큰 여백을 만들어내서 나를 치유하는 힘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쓸쓸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이 깨달음을 대단히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구나 이거 뭐야? 감탄형 종결어미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어는 거의 뭐 감탄사. 이어라는 혹격조사. 뭐뭐구나. 쓸쓸함이구나. 여백이구나. 탄생이구나 라는 감탄형 종결어미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굉장히 감정을 이렇게 폭발하는 영탄적 어조가 활용이 됐습니다. 됐죠? 마지막 년 보시겠습니다.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로부터 죽는 날 우리는 모두 죽죠. 엄마인 우리 엄마도 다 죽어요.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는 플러스 마이너스. 내 마음의 온갖 번뇌, 시름, 또 고민, 잔소리 이런 내 마음의 잡초는 다 사라져.
그죠? 내가 내 마음속에 잡초가 가득 차 있으면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선생님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고 내가 잡초가 많아. 내 마음속에 막 그 갈등도 많고 대립도 많아. 이러면 선생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좋게 잘 대해주지가 않아요. 우리 인지상정인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다.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좀 잡초가 없어야 돼. 내가. 그런데 내가 죽는 날에는 내 잡초도 다 사라지는 날이 되겠죠? 그런 뒤 너의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노을 플러스 마이너스 아름다움이잖아 플러스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여러분 음성상징어 나왔다 그죠? 운율을 만들어내게 될 거야.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플러스죠? 같은 지규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자 원관념 나왔네요. 보조관념 뭐였어? 노을 같은 거고요. 시냇물 같은 여백이에요. 그 아래 내가 앉아있는 이러면서 끝났어. 네, 마무리가 안 졌어. 종결 형태가 안 나타났어. 서술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백을 남기는 여운을 남기는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가 쓰였다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했어.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너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죽은 뒤에 여백이 되고 싶어. 맨날, 네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거 한마디도 안 받아주고, 아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막 너를 오히려 탓하거나, 너를 비난하거나 그랬던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 우리 딸. 그랬어, 우리 아들.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포용해주고. 그랬던 추억으로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가에 와서 충분히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회복을 얻고 가는 그런 삶이고 싶어라고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부제는 노을이고 시냇물이고 여백이에요. 노을 같은 시냇물 같은은 여러분 플러스 삶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정화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대상이고요. 그게 여백이야. 그래서 위로와 추억으로 또 너를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힘으로 내 죽은 뒤에 너에게 그렇게 남고 싶다라는 지교를 통해서 화자의 최종 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는 존재로 남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면서 이 작품은 끝납니다. 됐죠? 자, 본문 구체적인 이해 끝났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상황,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서 위안을 얻었죠? 대응 방식, 나 또한 타인에게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끝났습니다. 자, 3번 별표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부재는요, 쓸쓸함이고 공허함이고 허망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인식의 전환을 이뤄냈다? 남겨진 사람에게 건네지는 추억과 위로고 새로운 의미의 시간이다. 정화와 회복의 시간이다. 라는 거 인식의 전환이 이루었죠. 됐죠? 여백의 의미가 그래서 변해갑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는 쓸쓸함인데 이것이 부재 뒤에 떠오르는 새로운 의미로 자 여기로 이렇게 여백의 의미가 변화가 되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 정리 모두 되실 겁니다. 표현기법 감각의 전이 있었어. 공감각을 통해서 정서 변화를 드러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 쌤 정리해놨어요. 잔소리들은 청각이었어. 도시의 갈등, 고민이었는데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 바다로 들어갔다가 오솔길로 사라지죠. 다 시각 이미지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들이 소멸해 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다.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났다. 세상 근심 때문에 복잡했던 화자의 내면이 어머니 무덤가에서 정화되고 평화운을 얻게 되는 그 정서의 변화를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드러낸 표현 기법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역설적 발상을 통해 부재가 가져오는 여백의 진정한 의미라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역설이 깨달음이다. 부재가 존재다라는 역설이 깨달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잘 정리해주고 가십니다. 자, 이 작품의 공간은 어디냐? 동산입니다.
무덤이죠. 이 무덤은 화자를 괴롭히는 온갖 잔소리들을 사라지게 하는 공간이며 여백이 탄생이란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 됩니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무덤 플러스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자, 중요한 내용들 다시 마무리로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선생님은 강의하면서도 느껴지셨나요? 좀 울컥울컥하면서 왜냐하면 선생님은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 고종희 씨처럼 고종희 시인의 시처럼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부재 뒤에 더 큰 여백으로 남아있는 또 선생님의 살아계신 어머니 이제 굉장히 연로해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찍다 보니까 굉장히 울컥울컥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영상 들으셨길 바라고요. 잘 정리해 놓고 우리는 또 이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되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관식 테스트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